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재 상황과 가짜뉴스 허위 사실에 대한 팩트체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현희 변호사 그리고 홍승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말 사이에 도내 확진자가 늘면서 강원도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우선 도청 브리핑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네, 지난 주말에 원주와 강릉에서 추가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해서 우리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18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확진자들이 대개 원주 태장동 학생회관에서 예배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2월 16일 태장동 학생회관에서 예배를 본 340명의 명단을 제출받아서 그중에 159명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중에 156명이 음성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181명의 검체도 역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태장동 예배가 대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경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그렇게 많이 감염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내 신천지 교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99%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증상자 527명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검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54명의 신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해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도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군과 공무원, 의료기관 등등 이런 직업군들은 모두 332명을 추출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종사하는 62명, 군에 종사하는 숫자는 62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대본에 그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40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121명, 사회봉사시설 종사자는 102명, 어린이집 종사자는 65명, 유치원 7명, 초등학교 37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1일 2회 전화를 걸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자 숫자는 모두 7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는 748명입니다. 중국 유학생들 가운데 어제 입국한 학생들 숫자는 21명으로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이 8명, 원룸에 들어간 학생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마다 입국하는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이라든가 원주 연세대 등에도 검사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강릉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직원이 양성으로 판정돼서 이 병원의 폐쇄 여부가 질의가 됐었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응급실과 영상의학과를 소독 후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입원 환자들은 퇴원하도록 하고 5층, 6층, 7층, 8층에 있는 환자들을 8, 9층으로 옮겨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긴급 방호복 200세트를 추가로 보내고 N95 마스크 1000개도 특별히 지원을 했습니다. 병상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큰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경증 환자들까지 전부 음압실에 넣고 중환자처럼 하는 치료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741개 병상을 소개 완료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도 생활치료센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정배 국장님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시죠. 네, 브리핑 내용 함께 듣고 왔습니다. 홍 기자,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브리핑 중간에 원주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강원도 확진자는 3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9명, 강릉 5명, 춘천 2명, 속초 2명, 삼척 1명입니다. 강원도는 확진자 접촉자는 마찬가지로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741명, 자가격리자는 7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자는 모두 11명인데요. 원주 태장동에서 지난 2월 16일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의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340명의 명단을 제출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 는 지난 1일 이 21명이 추가로 입국을 했고 각 대학의 전체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상 확보 문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네. 2일까지 사용 가능한 병상은 13개소, 음압병실 4개소, 원주의료원 임시음압병실 10개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는 외식과 관광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일정 시점 해결이 되면 도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안정기, 즉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주말 사이에 추가 확진자가 1명 나오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나 또 동선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지난 주말에 원주에서만 8명, 강릉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이제 원주 확진자만 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대다수가 지난달 16일에 원주 태장동 신천지교회 학습관에서 약 30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 확산이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사실 신천지 신도고 나머지도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정확한 동선은 아직 역학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강릉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었는데 각각 신천지 교육생,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직원, 또 가톨릭 관동대 중국인 유학생, 또 강릉 소재의 딸의 집을 방문한 대구 거주자, 이렇게 4명입니다. 특히 가톨릭 관동대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첫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로 지난달 28일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가 후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천지 대구 집회 이후에 감염 확산이 조금 가속화되면서 이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또 상당히 좋지 않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 역시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천지 측의 교인 명단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신천지 관련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규모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 신천지 교인의 숫자는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2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24만 명이요. 네, 그리고 강원도 전체를 한 1만 4천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원주 지역이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춘천이 2,200명 정도, 그리고 강릉이 1,200명 정도로 그 강원도 전 지역은 아니지만 대부분 군 지역까지 다 퍼져 있고요. 또 횡성 같은 경우 이제 112명으로 군 단위로서는 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주 횡성에 많은 신도가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천지에서 또 제공하는 정보랑 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또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애를 먹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도 좀 조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조기에 좀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천지 측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신천지는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본다, 이들만의 독특한 기도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원주 확진자가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했다면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네,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그 의자라든지 이런 걸 놓고 앉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쪼그려 앉는 방식으로 앉아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까이 접촉을 해서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좀 그 생소한 좀 모습이 방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신천지 측의 어떤 특수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신천지 측에서도 이런 어떤 예배당을 좀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그것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런 방식을 좀 고수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신천지 내부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시설 대부분이 다른 어떤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또 찬송가도 부르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눠 먹는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신천지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천지가 지금 많은 문제의 그 근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신천지의 어떤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타박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검사를 받고 자기들이 신분을 밝히고 함으로써 조속하게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차후에 법적으로 뭐 수뇌부라든지 이런 뭐 종교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신분을 밝히고 나서서 그런 어떤 조사라든지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집단 예배 또는 특히 종교 활동을 철저하게 좀 지양해달라는 권고를 한 상태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나 결사 집회 결사 집회 자유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 교인 중에 일부가 감염이 된 경우에 그 해당 시설은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외에 예방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라라든지 모든 어떤 종교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라라고 하기에는 그 법률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뭐 지자체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교 시설이라든지 뭐 신천지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 시설에서도 좀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라든지 대규모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사태가 좀 진정이 된 이후에는 감염병 예방 법률이라든지 어떤 종교에 관한 법률을 뭐 개정을 해서 이러한 어떤 엄중한 사태가 진행됐을 때에는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폐쇄라든지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태가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좀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주에서 추가 확진자 발표 이후에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더욱더 고조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이번 달 9일까지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됐고요. 또 확진자가 급증한 원주시는 모든 학원에 임시 휴업 및 등원 중지를 지금 권고한 상황입니다. 도내 각종 다중이용시설도 폐쇄됐는데요. 다중이용시설 1,600여 곳 중에 1,000곳의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고요. 국립춘천박물관도 잠정 휴관 중입니다. 또 시민들도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꺼리고 지역 행사도 좀 취소되고 있습니다. 80개가 넘는 지역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또 예식업계도 역시나 좀 비상입니다. 네. 도내에 있는 50개 안팎의 예식장과 또 호텔에서 올 3월까지 예약됐던 뭐 결혼식, 돌잔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또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는 엄연히 범법행위 아닙니까? 이런 도내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뭐 형사처벌이 된 사례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뭐 그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나 대구를 방문했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가지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부분이 발각이 돼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그 당시에 뭐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떠돌았던 유포 허위 사실을 보면은 뭐 대구가 뭐 봉쇄된다라든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 환자가 간호사가 몸싸움을 했다라든지 또 스미싱 피해 문자 같은 것들이 있었었고 네. 또 자기가 뭐 방호복을 입고 가짜로 이렇게 유튜버들이 행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업무 방해라든지 뭐 공무 같은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허위로 자기의 어떤 신분을 속인다라든지 자기의 동선을 속여서 방역 업무 자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중간 유포자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간에 특정 약물을 먹었더니 사태가 좀 증상이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SNS상에서 이런 감염증 치료제와 예방 효과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좀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금 당장 이 백신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양파를 반으로 잘라서 비치하면은 뭐 좀 방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마늘을 이렇게 칼등으로 두드려서 차 끓이듯이 마시면 예방된다고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SNS를 중심으로 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들 식품들은 이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이제 어느 부분 함유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예방, 코로나19의 치료 효과는 없다는 것이 이제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예방약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SNS를 통해 퍼지고 이제 실제로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들 약품들이 모두 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네. 오히려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권장되는 특정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좀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또 무엇에 좋다거나 또 효과가 있다는 말 들으면 솔깃해지기 마련인데요. 쏟아지는 거짓 정보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고 또 저희가 어디까지 걸러들어야 할까요? 지금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하루에 2번 네. 공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전 11시하고 오후 4시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례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뭐 현황이라든지 구체적인 뭐 동선 같은 것들도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같은 데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공식 발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올라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위주로 선별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분위기가 특징이 그런 정보들이 뉴스를 통해서 퍼지는 것이 아니고 SNS라든지 단체 대화방 같은 곳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확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퍼지는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홍승현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이야 뭐 먹어서 해될 것은 없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의약품 같은 것들을 어떤 뭐 진단서 없이 처방전 없이 복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도를 기준으로 우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허위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퍼나르기를 하는 것들도 추후에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항상 교차 검증을 하시고 본인이 이것을 공유하거나 또 퍼나를 때에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 등에 공유를 할 때도 항상 유의해서 공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SNS라든지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네. 좀 많이 정부를 질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또 같은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하고
검사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은 또 확진자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루에 2번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를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일단은 협력을 해주시고 이런 허위 정보가 좀 함부로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현희 변호사와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